네, 안녕하세요. 놀곰입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의 시작인데 좀 편안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장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다른 때랑 다르게 제가 빗썸 화면을 띄워두지 않고 제 채널 대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그 빗썸 화면에서 커피값 을 아껴서 매일매일 3만원씩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각각 만원씩 매수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그런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포트폴리오와는 별도로 매일 3만원씩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저에게 태클을 걸어요. 이제 그게 뭐 포트폴리오 금액이 작아가지고 뭐 영상 보다가 껐다는 둥, 가격을 좀 금액을 좀 높여서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둥, 뭐 별의별, 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 콘텐츠를 잠깐 멈추고, 그리고 저는 계속 꾸준히 매수는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3만원씩 계속 매수를 하고요. 그 콘텐츠 관련돼서 얼마가 됐느냐, 수익률이 얼마가 됐느냐는 매주 있는 토요일 날 있는 제 실시간 방송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했던 기록들도 실시간 방송 때 같이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상에 뭐 불편하신 분들 많고, 사실 뭐 제가 그게 메인 포트폴리오라고 한들 100만원을 가지고 있던, 내가 코인을 50만원을 가지고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네,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 50만 원을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하다못해 뭐 10억 원을 가지고 있던, 네, 뭐 저는 어쨌든 정보 전달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금액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 사는 거를 좀 보류를 하고요. 사는 거는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에서만 좀 빼고 매주 주말에만 공개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자, 글래스노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장기 코인 보유자는 여전히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디어 45,000불을 이제 넘어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오래된 코인, 오래 가지고 있었던 지갑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2018년의 약세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걸 보면 약세장에서는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들이 반등 시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좀 깊게 했을 때 많은 분석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시즌 오프됐다, 이번 시즌은 끝났다, 이제 하락장이 다시 왔다, 4년 후를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와는 이런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대하락장이 아직까지 올해에는 오지 않았다 라는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코리니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2018년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게요. 지금 이때가 지금 현재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입니다. 이 하락 빨간색이 이렇게 짙어진 하락 추세는 2018년도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깊게 하락할 때 이때 당시에는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지금 21년에. 그런데 이 하락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이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하락장이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소식.
저도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시누프가 안 됐다고 본다. 기관 매수세도 강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어쨌든 저랑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합법화를 계속 가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차관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법 정비에 의욕을 활활 태우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율 인하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합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수정안 등은 올해 9월경 최고의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에 의한 결제에 관한 것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합법화가 되면 우리가 물건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차관은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자국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지불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는 지불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달러 카드로 결산이 가능하듯,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제를 하면 그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빠져나가고 또 외국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수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거는 원화지만 현지에서는 달러로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법정통화 흐리 분야로 즉시 변환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차관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신용카드로 해외에 나가서 결제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면 그게 암호화폐가 환율로 계산돼가지고 시세랑 계산돼가지고 그게 카드사로 지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여기 위에서는 암호화폐 지불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내용을 까놓고 보면 암호화폐로 지불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새 법안에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 기관인 가상자산 규제 국영 서비스 NSVA 설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NSVA가 뭐예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주로 암호화폐 기업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SEC 증권으로 봐가지고 SEC 관할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상품으로 봐서 CFTC 쪽에다가 그 관할권을 줄 것이냐, 그러면서 두 기관에서 서로 본인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NSVA라는 독립된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SEC도 아니고 CFTC도 아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중앙은행이나 재무부나 어떤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를 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등 어떤 달러나 어떤 법정화폐와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 및 파생상품, 그러니까 ETF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NSSMC라고 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SEC겠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19.5%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재무부와 세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마켓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나라의 어떤 움직임도 우리한테는 큰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포 탐욕 지수가 65점, 65포인트로 지금 탐욕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사에 출근했다가 어떤 분이 그냥 모르는 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올라갈 것 같아서 구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그리드 상태가 되긴 됐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 하나 둘 코인 올라가는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실 겁니다. 우리는 뭐 그 전에 사놨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포지션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 약 23,536 이더가 소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소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소각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은 연간 480만 이더씩 증가해서 약 4.39%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그 채굴량이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기를 점점 많이 돌리게 되면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순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이 코인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수수료를 소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2.73%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 되는 거죠. 이더리움을 채굴을 함으로 해서 발행도 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각이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을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인데요. 우리 그동안 비트코인 시작을 때만 됐다 하면은 어떤 이슈를 들고 와가지고 하락시켰던 하락 소재가 뭐냐 하면 이 USDT, 테더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테더를 발행한 테더 홀딩스가 실제로 발행된 테더 코인 개수만큼 US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달러도 없이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하락 소재로 작용하면서 이 테더 홀딩스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막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이 코인 가격이 굉장히 요동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더에서 뭐라 그랬어요? 테더 홀딩스가 보유한 준비금은 이게 얼마예요? 627억 7천 달러네요. 그리고 총 부채인 626억 2천 달러인가요? 네, 2천만 달러네요. 2천만 달러. 626억 2천만 달러. 네, 2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행된 테더와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US 달러, 보유한 US 달러의 금액이 어느 정도 상충이 되죠. 준비금이. 훨씬 더 준비금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들을 얘네들이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뉴스들도 결국에는 이 테더라는 어떤 악재 뉴스, 아주 영구적인 악재 뉴스를 한 방에 좀 타개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3.48% 증가해서 5,256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비트코인 상승률이 일주일 한 달 봉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 뭐 두 달 새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40% 50% 한 오른 것 같아요.
네, 40%에서 50% 사이. 근데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오른 게 없을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다른 뭐 잡코인들보다도 월등히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좋은 그런 좀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메이저 코인 이제 타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좀 보시고 계실 거고요. 조만간 이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만큼 알트코인들이 펌핑하는 시장이 와도 너무 이제 멘탈이 흔들리시거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장기 투자하기에는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주들이 훨씬 장기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 항상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 45,000달러 뚫어서 45,700달러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 되겠습니다. 48%. 그 지난주보다 한 2%포인트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도미넌스 상승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오늘 거의 없습니다. 이거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0.3%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63%, 숏 포지션 36%로 롱 포지션 위치가 그 금액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세하고 뉴스 전부 다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장세가 좋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취해가지고 심취하셔가지고 야 코인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더 사자 와 빨간불에 사야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올라가는 상승장을 충분히 즐기시되 너무 흥분하시지 않기를, 네, 그리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또 오늘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